한국 부품이 미국 관세에서 제외된 건 정치적 거래일까? 기술적 필연일까? 이 질문을 두고 미국의 저명한 자동차 공학 포럼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던 미국 유명 교수는 이건 당연한 결과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반론이 등장했습니다. 한 중국계 교수는 이건 뒷거래다. 한국이 로비로 미국을 속였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교수가 꺼낸 한 장의 그래프가 포럼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애나버 캠퍼스의 웅장한 컨벤션 센터가 오늘따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025년 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글로벌 모빌리티 서밋이 열린 날이죠. 저는 한국경제지의 미주 특파원으로 이 행사를 취재하고 있어요.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400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뒤섞인 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포드, 제너럴 모터스,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의 임원들과 학계의 유명 인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공존하는 듯 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꽤 민감해요. 정치가 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결정을 두고 벌어진 격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였으니 이번 결정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어요. 개회사가 시작되고 미시간 대학교 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기술과 정치의 경계에서 중요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죠. 기술의 우수성이 정치적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가 기술 발전의 방향을 좌우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급히 메모를 하며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미시간 대학교의 저명한 자동차 공학 교수인 조셉 그린이 단상에 올랐고 그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어요. 조셉 그린 교수는 현대 자동차와 15년간 협업해온 미국 내 한국 자동차 기술의 대표적 옹호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첫마디를 기다렸어요. 조셉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기술적 필연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조셉 교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화면에는 수치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한국산 부품의 납기율이 98%를 유지했으며 리콜률은 제로에 가깝고 품질 지수는 경쟁국 대비 1.6배 높았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탁월한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청중들은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열심히 메모하며 조셉 교수의 논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했습니다. 한국 부품의 우수성을 미국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논쟁의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조셉 그린 교수의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됐습니다. 그의 논리적 설명과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은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저는 취재 노트에 빠르게 키워드를 적어 내려갔어요. 기술적 필연, 품질 지수 우위, 글로벌 공급망, 안정. 이 모든 것이 한국 부품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조셉 교수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단순한 기계공학이 아니라 정밀 전자공학의 영역이 되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정상에 올라 있다는 확신에 찬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자동차 전자장치 부품의 품질 평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부품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제품을 압도하는 상황이 한눈에 보였죠.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센서 부분에서 그 격차는 더욱 극명했어요. 조셉 교수는 현대차와 협업한 15년 동안 그들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품을 생산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미국 기업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기며 목소리를 낮춘 조셉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결정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판단인지 공감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없다면 미국의 자동차 생산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임원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이미 현실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메모했죠. 조셉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부품은 예외가 아니라 기준이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기술의 우수성은 정치적 판단을 뛰어넘는 힘이 있으며 한국 부품에 대한 관세 유예는 그 증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 따뜻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중석 뒤쪽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상하이 교통대학의 장웨이 교수였죠.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자는 질문을 받기로 했고 장웨이 교수는 단상으로 향했어요. 저는 순간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질 조짐이 보였죠. 장웨이 교수가 마이크를 잡자 회의장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무슨 말을 할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펜을 단단히 쥐고 그의 발언을 기록할 준비를 했죠. 장웨이 교수는 무대에 올라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상하이 교통대학의 산업경제학 교수이자 중국 자동차산업협회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반박을 내놓을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봤죠. 장웨이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고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그는 조셉 교수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첫째, 가격 경쟁력이라고 장웨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은 현재 한국산의 절반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둘째, 공급 속도였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어떤 물량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의 설명에 일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부품의 관세 유예를 결정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 판단이며 이른바 감성 외교에 휘둘린 결과라고 주장했죠. 기술적 우수성? 그것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는 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저는 그의 발언을 듣고 긴장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었으니까요. 회의장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사 기자들이 재빨리 메모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장웨이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결정의 위험성이라는 제목 아래 미국-한국 무역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자료가 있었죠. 그는 미국이 한국에 속고 있으며 실상은 가격이 높은 저효율 부품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어요. 그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저는 재빨리 주변의 반응을 살폈어요. 특히 미국 언론사 기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조셉 교수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조셉 교수는 장웨이 교수의 반론에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다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었고 회의장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셉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기기 시작했고 그 순간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어요. 저 역시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조셉 교수와 장웨이 교수 사이의 긴장감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뚜렷했죠. 두 사람의 대립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특파원으로서 손에 땀이 배어나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어요. 그 한마디에 회의장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언론사 기자들은 이미 한국, 미국 비밀거래설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한 듯 했어요. 포드 자동차의 한 임원이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장웨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비용을 낭비한 셈이라고 말했죠. 의심의 물결이 청중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조셉 교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쓰고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어올렸어요.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반박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던 것 같았죠. 조셉 교수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제목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 품질 비교 분석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증명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조셉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기 시작했고 청중들은 점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장웨이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죠. 그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스크린의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회의장 앞쪽에 앉아있던 제너럴 모터스의 부사장이 갑자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무언가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려는 순간이었어요. 미국 자동차 업계의 거물들, 학계의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미디어 대표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조셉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는 순간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취재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역사적 순간, 한국 기술력의 가치, 세계가 주목하는 진실의 순간. 펜을 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이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조셉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향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결정적인 데이터가 모습을 드러냈죠. 이 한 장의 그래프가 한국 부품 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셉 그린 교수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는 2024년 제너럴 모터스의 부품 불량률 공식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프는 명확했어요. 중국산 부품의 불량률은 3.7%, 한국산은 0.2%였습니다. 거의 20배에 가까운 차이였죠. 회의장 내부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이 수치를 메모하며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조셉 교수는 다음으로 포드의 전장 모듈 교체 비용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중국산 부품 사용 시 연간 4억 달러, 한국산은 7천만 달러라는 놀라운 차이였습니다. 그는 초기 구매 비용은 중국산이 저렴하지만 유지보수와 교체 비용을 포함한 총소유 비용은 한국산이 압도적으로 경제적이라고 강조했죠. 장웨이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는 듯했죠. 조셉 교수는 이어서 미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한국산 부품이 가장 믿을만하다라고 응답한 미국 소비자가 62%에 달했습니다. 일본산 23%, 독일산 15%를 크게 앞서는 수치였죠. 조셉 교수는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부품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품질, 신뢰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회의장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자료였습니다. 조셉 교수는 중국산과 한국산 자율주행 센서의 오작동률을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악천후 상황에서 중국산은 28%의 오작동률을 보인 반면 한국산은 단 2%에 불과했죠. 인명과 직결된 기능에서 이런 차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빠르게 메모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특파원으로서의 사명감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회의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이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조셉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좋은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미국 국토안전청과 미국 산업연구소의 공식 자료이며 주최 측에서 언제든 검증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장회의 교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초반의 의구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존경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데이터의 힘, 진실의 무게가 모든 선입견을 압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부품의 우수성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장회의 교수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명확한 단어를 내놓지 못했어요. 결국 그가 겨우 내뱉은 말은 데이터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의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자신감이 없어 보였죠. 포럼의 주최 측 대표가 즉시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는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장 교수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셉 교수가 제시한 모든 자료가 미 국토안전청과 미국 산업연구소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것이며 위원회에서도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명확히 했죠. 그 선언에 장회의 교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주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죠. 처음에 공격적인 자신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당혹감과 체면, 구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장회의 교수는 겨우 중국 부품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을 더듬거리며 내뱉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설득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회의장 내부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비웃음이 아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자동차 업계 임원들의 표정이 흥미로웠죠. 처음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에 이제는 인정과 존중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회의 교수는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사회자가 그를 불러 세웠어요. 사회자는 장 교수에게 이 데이터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최후의 기회를 주는 듯했죠. 하지만 장회의 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중국 측의 주장이 데이터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특파원으로서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취재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조셉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우리가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며 정치적 판단이나 선입견이 아닌 데이터와 사실이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장회의 교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패배감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몇몇 중국 대표단도 함께 자리를 떴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남아서 이어지는 논의에 집중했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의 승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 그리고 데이터와 객관적 사실이 정치적 수사나 감정적 주장을 압도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국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죠. 이제 회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부품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장회의 교수가 떠난 후 회의장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진실이 밝혀진 후에 해방감 같은 것이었죠.
참석자들은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고 한국 부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이것이 단순한 포럼을 넘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총장이 단상으로 올라와 포럼의 총평을 시작했어요. 그는 오늘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 부품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전략적 자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선언에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죠. 저는 즉시 주변의 반응을 살폈어요. 포드의 부사장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 부품 비중을 늘려온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죠. 제너럴 모터스의 임원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국이 아닌 기술적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학계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유럽에서 온 자동차공학 교수는 이제 전 세계 자동차 부품 트렌드가 가성비에서 신뢰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말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의 뜻을 표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한국-미국 비밀거래설을 타전하던 그들이 이제는 기술력으로 증명된 한국의 가치라는 헤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짧게 인터뷰를 나누며 한국 부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함께 기록했죠. 일본 대표단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을 새로운 경쟁자로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포럼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시작됐어요. 이 자리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참가국이 아닌 핵심 기준 제시자로 언급되었습니다. 한국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했고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죠. 특히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부품의 중요성이 강조됐어요. 학계와 산업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없이는 미래 모빌리티를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단순한 제조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했죠. 저는 쉴 새 없이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한국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면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특파원으로서의 사명감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교차했습니다. 이 기록은 분명 한국 산업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회의장의 열기는 점점 고조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마무리 발언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셉 그린 교수의 최종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이날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단단히 쥐고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역사적인 승리를 완벽하게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포럼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는 마지막 연사로 다시 조셉 그린 교수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펜을 단단히 쥐고 그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조셉 교수는 오늘 우리가 매우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술과 정치의 관계, 그리고 객관적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신뢰의 가치라고 했어요. 그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부품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 물으며 그 답은 바로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신뢰라고 강조했어요. 화려한 마케팅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기술적 우수성과 일관된 품질로 증명해온 신뢰였죠. 조셉 교수의 말에 미국, 유럽, 일본의 자동차 업계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장에서 한국 부품의 가치를 경험해왔던 것이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메모했어요. 기술은 조용히 말합니다. 조셉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요란한 선전이나 과장된 주장이 아닌 실제 성능과 신뢰성으로 말하는 것이 기술이며 한국은 늘 그렇게 증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 역시 감동에 젖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올랐죠. 포럼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 저는 조셉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는 흔쾌히 응해주었고 우리는 회의장 한쪽에 마련된 조용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 한국 부품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어떤 마음인지 물었어요. 조셉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15년간 현대차와 협업하며 한국 기술의 발전을 지켜봤고 처음에는 자신도 의심이 있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죠.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어서 앞으로 한국 부품 산업의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은 신뢰성과 혁신성의 조화이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답했어요.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며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순간 대형 스크린에 2025 부품 산업 글로벌 기준국 대한민국이란 문구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국에 알려야 했죠. 미국 학계도 인정했다. 한국 부품 없인 자동차 못 굴린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닌 한국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의 기록이 될 것이었어요.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이 특별한 하루가 한국 산업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데이터와 사실이 모든 선입견과 의심을 압도했던 이 순간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죠. 미시간의 차가운 봄바람을 맞으며 저는 감격에 찬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해야 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